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편 경찰행정관리론 제4장 경찰 예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찰의 예산입니다. 우리 경찰은 2020년 기준에서 총 11조 6,165억 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 경찰의 예산은 크게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약 11조 5,343억 원. 그 일반 회계 안에는 우리 경찰의 월급이죠. 인건비, 기본 경비, 사업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 회계 했을 때 총 822억 원인데 거기는 책특 회계와 균특 회계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설 운영 특별 회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자, 그래서 책특 회계는 책임 운영기관 특별 회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병원하고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병원밖에 없다. 책임 운영기관 특별회계 이렇게 했을 때는 경찰병원만 있다. 그래서 경찰병원이 연간 한 778억 원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균특회계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44억 원 이것이 균특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회계는 두 개, 책특회계와 균특회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찰의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은 이제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보낸 예산은 일단 초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경찰이 원하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된 계획서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를 신축하겠다, 뭐 지구대를 신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뿐만 아니고 모든 정부기관이 이 내용을 다 보냅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다 보냅니다. 국방부도 보내고 뭐 법무부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모든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신규 사업 동결이라고 하는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침을 각 국가기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게 3월 30일까지입니다. 즉 예산 편성 지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럼 이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은 뭐냐? 신규 사업 동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경찰은 이제 경찰서도 신축하고 지구대도 신축하고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신규 사업 동결 이렇게 되니까 그 내용은 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뺍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짭니다. 그럼 이런 이제 경찰청 예산 요구서 작성이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초까지 경찰위원회가 경찰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 10일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그죠?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뭐 다 받겠죠.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국회로 보냅니다. 그게 언제냐?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반적인 날짜는 10월 2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는 이제 정부안을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야의 힘겨루기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막 500조가 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정부 예산안을 좀 깎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부안을 보낼 때는 좀 부풀려진 것도 있겠죠. 왜냐, 깎일 걸 대비를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국회에서는 이른바 이제 마사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개수 조정을 합니다. 이게 뺄 거 빼고 뭐 넣을 거 넣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좀 힘 있는 국회의원이다, 다선 의원이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확정할 때 지역구 민원을 쪽지에 적어갖고 설정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쪽지 예산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정부안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이때 예산이 확정 전에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수정 예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수정 예산이 다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국가 예산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확정을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조항입니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보면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약속이 잘 안 지켜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12월 31일 날 그 자정에 뭐 극적으로 타협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바뀌고 그 수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서 1월 1일 집행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1월 예를 들면 뭐 3월 4일 뭐 그때 갑자기 태풍이 왔다, 그죠?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대규모 예산이 다시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추가 경정 예산이다. 즉 이거는 1월 1일 이후에, 즉 예산 확정 후에 이루어진 예산이다. 추경은.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1월 1일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그죠? 12월 30일까지 했는데도, 그럼 그때 우리 예산 불성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 가능한 준예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월급 가능합니다. 즉 인상분은 안 되겠죠. 전년도 월급에 준해 가지고 받습니다. 당연히 또 신규 사업은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예산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품목별 예산, 그죠? 라인 아이템 버짓이라고 하고, 계획 예산, 그죠? 성과주의 예산,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그리고 버짓, 그리고 일몰법, 그리고 자본 예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예산 제도, 즉 우리 경찰의 예산 제도는 품목별 예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면 예산의 전용을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라인 아이템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으로 하면 좀 쉬운데, 예를 들면은 12월 달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입시 때문에 막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경남대가 막 경쟁률이 막 100대 1이었다. 그러면은 수시 접수할 때 그 수시 이제 그 응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100대 1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경남대학이 갑자기 그 수험생이 많이 지원하니까 100억이 막 들어온 겁니다. 100억이. 자, 그러면 실제로 수험생 뭐 관리하고 뭐 하는 비용도 당연히 사용하겠지만 실제로 돈이 좀 남겠죠. 그죠?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해주니까. 자,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그 건물 봤냐? 예, 선배님. 저 건물이 그 얘들 그 수능 응시를 가지고 세운 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우리 그때 돈을 많이 벌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품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응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도 반드시 수능에 대해서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수능 항목으로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 안 된다.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품목별 예산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경찰서를 신축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경찰서 신축보다는 경찰 공무원 월급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경찰서 신축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경찰 봉급 인상으로 돌릴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품목별 예산이다. 경찰서 신축으로 예산을 받으면 반드시 비용을 경찰서 신축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산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예산이고 우리 경찰의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 라인 아이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예산은 프로그램 작성, 그죠?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죠? 그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건 1년 만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5년, 10년 갈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계획 예산. 또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이 자, 예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 성과주의 예산을 하겠다. 그럼 뭐냐? 경찰 1인당 순찰 비용이 얼마냐? 그럼 경찰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주겠다. 이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이다. 자, 연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 말 그대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 제로 베이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예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 갑자기 돈이 막 남아가지고 갑자기 보도블록 공사하고 뭐 하여튼 뭐 아스팔트 새로 깔고 이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특징이 뭐냐면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만에 다 못 썼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100억을 받았는데 제가 지출은 9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1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억을 돌려주면 우리 이제 일반 가게에서는 저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다음에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원래 100억을 사용하기로 예산 계획을 우리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100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90억만 사용을 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너희들의 예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00억을 주는 게 아니고 90억으로 깎아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큰일 나겠죠. 예산이 깎여버리니까 내년도에 10억이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용을 하는, 낭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너 진짜 예산이 100억 필요하냐 90억 필요하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90억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예산을 갖다가 짜는 것, 그것이 뭐냐, 연기준 예산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 시대에 각광받는 예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몰법은 뭐냐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기간을 딱 정합니다. 올해부터 3월달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죠? 그럼 그 3월달이 딱 지나버리면 예산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일몰법이다, 그죠? 또 자본 예산이 있는데 이제 지출과, 그죠? 우리 이제 세입과 세출이라 그랬는데 그걸 균형을 맞추겠다, 즉 적자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자본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장관항, 세항, 목이 있습니다. 그 장관항은 상호 융통이 가능한데 이걸 이용이다 합니다. 이건 이제 큰 단위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융통, 세항과 목이 있는데 이건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경찰서 신축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바꿀 때 그걸 전용이다. 근데 장관항은 이용이다. 이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산이 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자, 국회가 의결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죠?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정을 합니다. 경찰이라든지 뭐 법무부, 뭐 국방부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앙관세의 장에게 이제 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재무관에게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관은 다시 지출관에게 줍니다. 그럼 지출관이 출납공무원에게 줍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무관과 지출관은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재무관과 지출관 차이는 뭐냐? 이 재무관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경찰서 신청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원인을 만드는 것, 이건 재무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은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지출관에게 주면 거기에 따라 지출관이 이제 관서 운영 경위 같은 것을 줍니다. 그럼 출납 공무원이 출납을 한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재무관은 경찰서에서는 경무과장, 그죠?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의 이제 예산 구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재무관이 있고 지출관이 있습니다. 그 겸직이 안 된다. 그 재무관은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다. 그 경찰서 경무과장이다. 그래서 이 경찰서 경무과장은 인사관리 책임자, 그죠? 인사기관권자고 시설, 장비 등의 관리자다. 자체 경비 책임자다. 또 재무관이다. 격리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출관은 이제 지출 원인 행위, 그죠? 이건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지출 행위만 하게 된다.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는 쉽게 말하면 계획이다. 그죠? 지출 행위는 비용 지급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지출 원인 행위는 재무관이 한다. 그죠? 그러니까 관서 운영 경비를 지급하면 거기 있는 출납 공무원이 지급을 한다. 그 예를 들면 우리 수사 요원들 수사 활동비 같은 경우를 보면 경찰청 소관, 일반 회계, 사법 및 경찰장 120, 경찰관 124, 경찰행정학 1100, 범죄수사 및 감식활동 세항 1117, 직무수행 경비 목 210,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서 운영경비 했을 때 우리가 의무경찰대, 그죠? 지구대 가능하고 방순대 안 되고 해관서 가능하다. 관서 일상경비다, 그죠? 그 공무원 월급 안 되고 비정규직 월급은 가능하다. 여비도 가능하다. 그 출장비 수당 이런 거 가능하다. 공공요금은 전용이 안 된다. 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